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염증과 다이어트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염증은요, 만성 염증 상태에 계시는 고객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할 때 관련한 이야기들이에요. 일단 우리 몸이요, 감기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면역에 대응을 하느라 에너지가 면역에도 들어가고 생리적 기능 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이 빠져요. 그런데 만성 염증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생리 기능이 무너지면서 살이 찌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가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를 비상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살이 계속 찌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두 번째는 염증이 가속화되면 아주 직접적으로 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하면서요, 이 유해균 세포벽에 있는 지질 다당류, 즉 LPS 독소가 체내로 유입이 증가하면서 염증을 더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2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까 지방 축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장기, 간에 지방이 축적돼요. 그러면 간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간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던 거를 줄여야 돼요. 근데 간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이 발현이 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반응이 제때 멈추지 않고 식후에도 장시간 고혈당이 지속되는 상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것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이제 전신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퍼지는 단계가 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이 심하신 분들이 살도 찌지만 추후에 혈당 관리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아까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급성 염증과 다르게 우리 몸이 에너지 쓰는 방식을 변화된다는 걸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변하냐? 그 염증이 감기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면역에도 에너지를 써야 되고 생리적 기능 유지에도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서 오히려 살이 빠져요. 그런데 만성화가 되면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한 거, 뭐가 급합니까? 염증을 해결하는 게 몸 입장에서는 더 급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활동에 에너지를 배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에너지를 아끼게 돼요. 즉 에너지가 절약 모드로 전환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은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살이 더 찌는 게 계속 반복이 되죠. 게다가 코르티솔이 아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활용하는 게 늘어납니다. 즉 근육이 분해되는데, 게다가 근육의 합성도 감소해요. 그러면은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이 염증이 쭉 길어지게 되면 몸이 피곤해져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살 빼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연출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약국에서 만나시는 고객분들이 만일에 만성 염증에 의한 그 체중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땐 어디부터 해결해야 되냐? 식욕 억제제를 먹거나 단순하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단일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신 염증 신호를 억제하기 위해서 식물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활용하시는데, 이때에도 프로폴리스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편이 전체에 나타나는 염증 신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염증이 어디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까? 장이죠, 장.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장 건강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기억하셔야 할 건 프로바이오틱스만 사용하기보다는 이 장에 유해균이 자라지 않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나 사균체나 대사체가 섞여 있는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시는 편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는 과정의 중요한 장기였죠. 바로 간. 특히 지방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독 성분이 강화된 간 영양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약국에 아마 실리마린 제제가 있으실 거고요. 실리마린에 간단하게 비타민제 섞인 거 있을 거고, 실리마린에 비타민 플러스해서 식물 영양소 섞인 거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에 해독 반응이 강화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이어트, 즉 염증 관련한 다이어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활용하시는 게 좋고, 이 염증으로 인한 그 살 문제는요, 한 달 안에 뭔가 아주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한 달 안쪽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컨디션이 개선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살이 더 찌지 않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식욕 관련한 부분까지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서서히 식단이나 운동을 병행하시게 되면은 요요 없이 체중을 관리하고 염증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